이번 시간에는 검사 결과 판정,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장치 운용하기와 검사 결과 판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검사 결과 판정의 32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 세계를 파헤쳐볼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요, 자동차 검사의 현장 마스터시죠. 박승철 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승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 지시사항 파악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랜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강사님과 이 자동차 정비 검사에 대해서 배우니까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장치 운영 및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장치 운용 및 검사 결과 판정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법과 행정 지시사항을 파악한 걸 활용해서 실제 자동차 검사 전산 장비를 이용해 검사 결과를 판정하는 방법을 배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를 통합 전산장치를 이용해서 접수부터 검사 결과 판정까지의 과정을 배우며 최종적으로 검사 결과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자동차 검사 전산 장치를 활용해서 배운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장치 운용 및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장치 운용 및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장치의 구성, 내용을 숙지해 자동차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장치를 이용해 자동차 검사 전후 준비와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종합 전산 시스템에 대한 구성 내용을 파악해 검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 기준 방법에 따라 검사 장비 운용 프로그램을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수학습으로는 자동차 기관, 자동차 셰시, 자동차 전기전자, 자동차 차체 수리, 자동차 보수 도장입니다. 핵심 용어는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시스템 운용 기술, 검사 결과 판정입니다. 자동차 검사 운영 프로그램은 컴퓨터와 검사기기 그리고 네트워크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히 검사기기의 정상 기능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결과 판정은 법률의 근거에 따르므로 엄격한 준법 정신에 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지원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교통안전공단 전산 담당자와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 검사를 함께 배워볼 개그맨 김진혁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신 특이하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가수 이승철이 아니고요. 박승철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자동차 정비 검사 중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관리법 및 행정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웠잖아요. 네. 네, 오늘은 자동차 검사 시 활용하는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장치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우고
검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최종 판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먼저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장치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관련 전산 장치를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이렇게 배우는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사님, 그럼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장치 운용을 잘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네,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장치를 운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산 실무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전산 실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장치 업무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지, 통합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큰 틀을 이해하고 전산 실무 작업을 하면 이해도도 높아지고 실제 작업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전산 정보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장치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산 통합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시스템의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즉 차량 소유주가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전 접수를 하거나 검사소에 방문, 접수를 하게 되면 차량 검사 정보가 자동차 검사 통합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이때 자동차 검사 통합 시스템은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검사소로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해당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를 하고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검사소는 검사한 내용과 동일하게 대국민 홈페이지에 등재가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단속팀에서 불법 구변을 적발했을 경우 PDA 등으로 불법 내용, 적발 일시, 사진 등을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 검사 통합 시스템의 접수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검사 시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험개발원과의 서버가 연결되어 있어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검사 관련 시스템 구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통합 시스템에 바로 접속해서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공단검사소, 출장검사소, 종합지정검사장이며 정기검사만 실시하는 지정사업자의 경우 조합서버를 경유, 접속해서 검사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관리 고도화 시스템을 사용해서 차량의 등록 말소 업무를 운영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검사 통합 시스템과 자동차 관리 고도화 시스템과의 서버 자료 이동의 시간차로 인해서 변경 등록이나 차량 번호가 바뀌어도 자동차 검사 통합 시스템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적합이 되거나 시정 공고 등으로 유효기간이 부여가 되어야 비로소 자동차 관리 고도화 시스템에 검사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등록이 됩니다. 이번에 어떤 걸 또 알아야 되나요? 네, 이번에는 자동차 검사 판정을 하기 위해서 검사 판정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판정 종류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니, 검사 판정에 여러 개가 있다고요? 저는 적합 또는 부적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검사 판정 종류를 표를 보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검사 판정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으며 적합, 부적합, 재검사, 시정공고, 경고안불이 있습니다. 부적합에는 검사 종류에 따라 일부 부적합, 이부 부적합 등이 있으며 부적합 받은 차량 중에 당일 재검사를 실시해서 적합되는 차 중에 일부 부적합 차량은 당합이라고 하고 이부 부적합 차량이 재검사를 실시해서 적합 처리가 된 차량은 당검이라고 합니다. 당일에 적합이 되지 않고 재검사 기간에 적합 처리된 차량들은 재검, 재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시정공고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기는 하나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고 운행하라는 의미이며 검사 판정에서 적합한 차량과 동일하게 유효기한을 부여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부적합 받은 내역을 수리 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재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수검한 검사소에서 경고안불로 판정해 타 지역에서 검사를 수검할 수 있게 하거나 재검사 기간 내에 차량이 재검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완전 부적합, 즉 경고안불로 재검사를 마무리합니다. 부적합 검사 판정 종류에는 일부 부적합과 이부 부적합이 있으며 일부 부적합은
관능검사 부적합일 경우 사용되는 판정 구분으로 특히 종합검사로 접수된 차량은 기존 정밀검사 관능 항목이 모두 일부 부적합으로 처리됩니다. 일부 부적합은 동력계 장비 및 ABS 등 모든 검사 장비에서 부적합이 발생될 경우에 사용하는 판정 구분입니다. 이제부터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 장치 운영을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강사님. 강사님만 믿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접수를 해야겠죠. 접수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접수를 확인하고 사전 접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전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구분이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아 검사 선택을 이용해서 강제로 검사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후 검사 선택창이 활성화되면 화면 하단에 선택 검증의 체크 표시를 제거합니다. 선택 검증의 체크를 제거하면 종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요? 네, 그 다음에는 검사 접수 후 삭제를 확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삭제하고자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사 이력창을 활성화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차량을 선택합니다. 접수 차량이 화면에 표시되면 화면 하단에 삭제 버튼이 활성화돼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검사 접수에서 삭제까지 확인했으면 마지막으로 접수 관련 통계를 확인하고 접수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자동차 검사 통합관리 시스템 업무 수행이 끝나는군요. 네. 역시 현장에서 함께 실습해 보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오늘 내용은 전산을 이용해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을 잘 모르면 검사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검사에 대한 적합한 차량과 부적합한 차량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거네요. 정말 집중해서 배워야겠네요. 네, 우리가 검사 결과 판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네. 바로 정기검사의 주기입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검사 유효기간마다 받아야 합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검사 결과 판정 전에 정기 검사의 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겠네요. 판사님, 정확하게 구체적인 유효기간 좀 알려주세요. 네, 자동차 정기검사의 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정기검사의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는 승용 자동차의 경우 비사업용과 사업용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최초 검사 이후 비사업용은 2년, 사업용은 1년 주기로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승합, 화물 자동차의 경우 역시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구분되고 최초 검사 후 똑같이 1년 주기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승합 자동차는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6개월로 유효기간이 줄어들고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도 2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6개월 주기로 유효기간이 줄어듭니다. 이제 검사 결과를 판정하면 되는 건가요? 검사 결과를 판정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검사 결과를 판정하려면요? 네. 그거는 강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네, 바로 자동차 검사 항목과 그에 따른 기준 그리고 검사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아, 진짜 그렇네요.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배워왔던 내용들인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종합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동일성 확인은 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 원전기 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현의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재원 측정은 재원표에 기재된 재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원동기는 시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어야 하고 원동기의 설치 상태가 확실해야 합니다. 점화, 충전, 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윤활유 계통의 윤활유에 누출이 없어야 하며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 계통의 손상 및 냉각수의 누출이 없어야 합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첫 번째, 손상, 변형 및 누이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적정하고
자동 변속기 선택 레버의 작동 상태 및 현재 위치와 표시가 일치해야 합니다. 주행장치는 첫 번째로 차축의 외관, 휠, 타이어의 손상, 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앞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흙바지 및 휠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변축 승강 조작 장치 및 압력 조절 장치의 설치 위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조향장치는 조향륜 연 미끄럼량이 1m 주행에 5mm 이내여야 하고, 조향계통의 변형, 느슨함 및 누이가 없어야 하고, 동력 조향 작동류의 유량이 적정해야 합니다. 제동장치는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 중량의 50% 이상이고, 전축은 해당 축 중의 50%, 뒤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 중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 차축의 좌우 바퀴 제동력 차이는 해당 축 중의 8% 이내여야 합니다. 주차 제동력의 합은 차량 중량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 상태가 견고해야 하고 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오일이 누출되지 않고 유량이 적정해야 합니다. 제동력 보온 장치는 3초 이내로 해당 축 중 20% 이하로 감소되어야 합니다. 피견인 자동차 중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동장치 분리 시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야 하며 주차 브레이크 및 비상 브레이크 작동 및 설치 상태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완충장치는 균열, 절손 및 기름 누출이 없어야 합니다. 연료장치는 작동 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 호스의 손상, 변형 및 연료 누출이 없어야 합니다. 전기장치 및 전자장치는 축전지의 접속, 절연 및 설치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첫 번째,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퀴 잠김 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 제어 장치,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에어백 및 순항 제어 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차체 및 차대는 차체 및 차대의 부식, 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후부 안전판 및 측면 보호대의 손상,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최대 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해야 하고, 차체에는 예리하거나 각이 지거나 돌출될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 표시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는 변형 및 손상이 없어야 하고, 차량 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 자동차의 보조 연결장치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차장치는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좌석, 승강구, 조명, 통로, 좌석 안전띠 및 비상구 등 설치 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고 좌석수에 증감이 없어야 합니다. 머리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의 승강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물품 적재 장치는 적재한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적재량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폐식 문짝의 안전잠금 장치가 견고해야 합니다. 창유리는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앞면 유리는 파손 및 균열이 없어야 합니다.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및 소음 방지 장치는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의 농도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배기관, 소음기, 촉매장치의 손상,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하며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등화장치는 광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2등식은 15,000 칸델라 이상해야 하고 4등식은 12,000 칸델라 이상해야 합니다. 주광축의 진폭은 10m 위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여야 합니다. 정위치에서 경고에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후부 반사기 및 후부 반사판의 설치 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에 설치된 표시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에 설치된 표시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동화 및 금지 동화가 없어야 합니다. 경운기 및 경보장치는 경운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 사이렌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시야 확보 장치는 첫 번째, 후사경은 좌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두 번째로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 장치는 기능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계기 장치는 첫 번째,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속도계 지시 오차는 정 25%, 부 10% 이내여야 합니다. 세 번째,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운행 기록 장치 및 주행 기록기의 설치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소화기 및 방화 장치, 소화기가 설치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압 용기, 용기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의 변형이 없고 사용 연한 이내여야 합니다. 기타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 표지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배기가스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전 확인 사항으로는 첫 번째, 검사를 위한 장비 조작 및 검사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두 번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빠져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이전에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검사 대상의 자동차 상태는 첫 번째, 원동기가 충분히 예열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변속기는 중립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냉방 장치 및 부속 장치는 가동을 정지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및 공기광률 검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광률의 측정 결과가 저속 공회전 검사 모드, 고속 공회전 검사 모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 검사와 배출 허용 기준에 각각 적합해야 합니다. 매연은 광투가식 분석 방법을 채택한 매연 측정기를 사용해서 매연을 측정한 경우 특정한 매연의 농도가 운행차 정기검사의 광투가식 매연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소음도 검사 전 확인 시 첫 번째, 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 덮개가 떼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으면 안 되며, 두 번째, 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해서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적소음 검사 시 경운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으면 안 되고 승인받지 않은 경운기로 장착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소음도 측정은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은 별표 13의 소음도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면 됩니다. 강사님,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장치 운용 및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역시 현장에서 강사님이랑 배우니까 이해도 빠르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은 자동차 검사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업무와 검사 기준을 통한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 배웠는데요. 검사 기준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아 복잡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정비 검사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사님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다음에 배울 내용이 기대되는데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일반 접수를 확인하고 사전 접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 사전 검사의 경우는 검사의 구분이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아 강제로 검사 대상을 선택. 검사 선택 창이 활성화되면 화면 하단에 선택 검증란의 체크를 제거. 체크를 제거하면 종합 검사를 비롯한 모든 검사의 선택이 가능. 검사 접수 삭제를 확인. 삭제하고자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사 이력 버튼을 선택하고
검사 이력창이 활성화되면 삭제하고자 하는 접수 구분을 선택. 삭제하고자 하는 접수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고 화면 하단에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삭제가 가능.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장치 운용 및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강의 중에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네,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장치 운용 및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동차 검사 결과 판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자동차 검사 결과 판정은 법률의 근거에 따르기 때문에 엄격한 준법 정신에 의해서 공정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종합 검사를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정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검사,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